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제가 그냥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산에 갔다 와서 힘들었어요. 어디 제 고향에 있는 그 동네에 어렸을 때 왜 제가 막 올라다녔던 그 조그만 야산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고 거기를 가려면 그래도 한 40분 정도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40분 정도면 뒷산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나름. 근데 이제 거기 욕 나왔다는 전설도 있고, 그 묘지도 좀 있고 지나가면 아니, 막 진짜 나름 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갔는데 글쎄 그 앞에까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한 몇 계단만 올라가면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산까지 전부 다 제 아파트랑 집들이 들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른 데를 걸어갔다 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굉장히 좋은 커피숍을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거기 나름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즐거운 마음에 한번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자, 오늘 책은 이 책은 절판된 책입니다. 왜 사회 청취자가 힘들게 또 절판된 책 올라오고 왜 도서관에 그랬어, 가시면 진짜. 볼 수 있는데요. 절판된 책인데 이거는 창비에서 나오는 책이거든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책인데 보니까 번역이 다른 번역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다른 번역으로 열림원에서 나온 책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품절로 뜹니다. 역시 그것도 절판이죠. 절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품절이 곧 절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책도 품절로 나와요. 그래요. 절판이 절판. 더 찍을 수가 없어. 저는 약간 좀 저 스스로는 아쉬운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라딘에서 이 책을 검색했다가 이제 지금 이 책 제목은 불볕 속의 사람들인데 열림원에서 나온 책의 제목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뒤에 댓글을 보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가산 카나파니 작가의 책이 더 이상 번역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의 책들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가자의 띄운 편지 기억나시죠? 그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었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자에다가 편지를 띄웠던 내용이었던 건데 이 불볕 속의 사람들에 담고 있는 내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팔레스타인인이에요. 이 가산 카나파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1936년에 팔레스타인 아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있을 때 이 조국을 떠나가지고 시리아하고 쿠웨이트에서 교사 혹은 언론인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대변인 그리고 알하다프의 편집인으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장편 소설이 5편, 단편집 5편, 희곡도 있고요. 이런 작가인데 1972년에 부비트랩 장치된 차량 폭발로 사망했던 작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거는 사실 저는 그 수업이 너무 고마운 수업이기도 한데 대학 때 제3세계 문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 영문과의 김명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 제3세기 문학을 강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제3세기 문학 처음에 강의를 하던 거는 장경렬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3수강 했거든요. 그 수업을. 그러니까 첫 번째 수강했을 때 F 맞고 두 번째 수강했을 때 지각해서 들어갔는데 너 나가 이러길래 또 F를 또 F 맞고
근데 세부를 왜 듣지? 그리고 삼수강 이제 아니 계속 F가 나왔는데 F를 떼와야 되니까 그냥 F 받으면 돼요. 그냥 성적 증명서 띄면 F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기 싫었던 거지 저는. 그러니까 F를 남겨놓고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않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 그러니까 뭐 딱히 F를 띄워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안 되는 줄 알고 F를 지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수강을 하려고 보니까 교수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이제 얼씨구나 행운. 얼씨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 수업에서 되게 많은 소설, 그러니까 제3세기 문학, 아프리카 문학도 읽고 그다음에 이런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 문학도 읽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학 장르를 접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학 장르를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접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면 주류가 되는 세계의 문학들,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독일의 문학, 아니면 뭐 영미권의 문학 이런 것들을 보통 접하기 때문에 제3세계의 문학들을 접할, 제3세계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문학들, 아프리카 문학도 그래도 최근에는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남미 문학 쪽은 이제 보르헤스나 아니면 그 100일 동안 100년의 고독 쓴 마르케스 같은 사람의 그런 작품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팔레스타인 쪽의 소설은 접할 일이 없어요. 아프리카 쪽도 막 노벨상 후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볼 일이 있는데 이런 책은 접할 일이 없는데 이 가산 카나파니의 책은 팔레스타인 쪽의 문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자체 암울합니다. 되게 암울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단편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불볕 속의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 나머지 슬픈 오렌지의 땅, 내가 말이란 무덤 속에서 뭐 사드의 어머니, 송골매 가자에서 온 편지, 12호의 죽음까지가 다 단편, 되게 짧은 꽁트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 마지막이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갔던 그 동네 말씀을 하셔서 이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작품이 자기가 팔레스타인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파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하이파라는 도시가 현재는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도시들 대부분이 이슬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분위기인데 이 하이파라는 도시는 아마 그러진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하이파라는 도시가 이 소설 안에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뭔가 전쟁 중에 점령했던 도시처럼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시절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거 회상처럼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볕 속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이제 읽어보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안 읽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안 읽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불볕이라는 제목 때문에 사람이 더운 걸 싫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쿠웨이트 쪽으로 탈출을 해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쿠웨이트 쪽으로 탈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하냐면 막 탈출을 하려고 이제 브로커들을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받네, 얼마를 주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브로커들은 이제 그 사막을 막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 송유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겁내는 건 그거죠. 돈만 받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쿠웨이트에 도착하면 돈 줄게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돈을 먼저 받아야겠다, 못 주겠다 실갱이를 하다가 결렬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물탱크 차를
갖고 있는데 그 트럭에다가 사람들을 실어서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소에 그냥 가다가는 갈 때는 트럭 안에 그냥 타고 있다가 검문소를 지날 때 물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검문소 지나고 나면 나와서 다시 타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검문소를 지나거든요.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날 때 6분 정도를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탈출한 사람들이 6분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더운 거야. 다 거기 날씨 자체가 더우니까 너무 더운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막 진짜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어쨌든 잘 검문소를 통과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검문소를 지나는데 이 사람이 그 검문소 직원들이 이 사람은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검문소를 지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야 니네 고용주가 뭐 너 되게 많이 찾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10분 20분 막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잡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주다가 이제 결국에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결국 트럭을 몰고 검문소를 빠져나와서 열었는데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 현대에도 벌어졌잖아요. 네. 예전에 그 왜 어디지 영국의 최근에 베트남 사람들 그 트레이 저기 안에서 죽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역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기억으로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산 카나판이라는 사람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그런 걸 기억으로 되살리면서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불행한 나라인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접할 때 그냥 뉴스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더라. 둘이 뭐 미사일 쏘고 싸우더라. 뭐 이스라엘이 거기 주변 점령해가지고 뭐 팔레스타인한테 또 미사일 폭격을 했더라. 이런 얘기들만 접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사피엔스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발전을 기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당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소설의 힘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쪽의 소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역사 자체가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약간 정말 이런 요새 이제 난민 사태, 난민 문제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옆에서 막 무슨 정우성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민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뭐 난민을 잘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 건데 우리 옆집에 오면 싫다는 예, 그렇죠. 게 기본적인 사람의 예. 생각인데.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기에 사실 소설, 문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데 그런 식의 힘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불볕 속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제가 사실 이 책을 제일 처음에 볼 때 수업을 들었던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소설이에요. 이 하이파에 돌아와서라는 소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태인들이 그 이스라엘 쪽을 땅을 차지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면 저는 사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하이파의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이파에 갈 수 있게 되니까 하이파는 이제 뭐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상황.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인데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때 당시에 쫓겨날 때 뭐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몸만 나온 거죠. 그때 첫째 아들 칼둔이라는 아이를 놓고 나왔는데 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로 쫓겨났다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집을 이쪽 하이파에 갔다가 자기네 원래 살던 집에도 한번 들러볼까
하고는 둘이서 차를 타고 거기로 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쫓겨나게 됐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되게 1948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쫙 일기처럼 보여줘요. 그러고 그 하이파에 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면서 되게 놀라죠. 왜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집을 하나도 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가구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사진 올려져 있던 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자기들이 몸만 들어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집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바꾸고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가. 네가 올 줄은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폴란드에서 온 유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핍박받다가 온 사람들인 말이에요. 그 2차 대전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핍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켜준 마당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보다 더 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핍박받던 역사를 갖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 와서 남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된 상태니까 뭐 자기네 본의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 부부가 그쪽 집 가족들이 자기네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다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걔는 그 아이는 거기 누워 있었고 부부만 갔다가 이제 나머지 사람 이 유태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키워서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애만 주면 되지 뭐. 뭐 훌륭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게 내용이 되게 읽다 보면은 조국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자기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아이는 당연히 자기 부모들을 원망하면서 난 니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부부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돌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칼리드라는 애가 이제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인가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두 부부가 거기를 떠나면서 그 아이가 자기네들로 인해서 이 집을 떠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본인들이 현재 상황이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뭔가 희망사항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 같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하이파이브 돌아와서라는 소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볕 속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단편 소설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을 굳이 절판됐는데 굳이 왜 들고 왔냐고 하면 다들 그걸 궁금해할 거예요. 왜 들고 왔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이 됐든 아니면 어떤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역사에서 굉장히 큰 틀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관련해서 뭔가 토론을 할 때도 그냥 큰 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반 이렇게 나눠서 보통은 토론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게 찬반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역사 안에서 그러면 그 역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니까 마치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고민했다는 흔적을 어딘가에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역사책을 읽었으니까 그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됐든 아니면 그게 끝나고 나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할 때가 됐든 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내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역사서에선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굉장히 미시사라고 하지만 미시사들은 어쨌든 주제 자체가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학들인 거고, 문학을 역사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문학 작품들은 뭐 생활기록부가 됐든 독서 상황을 기록하는 데가 됐든 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를테면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서울대 4번을 쓴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 4번에다가 자소서에다가 내가 읽은 책을 쓴다고 할 때 거대 담론들을 다루는 책들만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룬 책들을 보면서 내가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식의 감상을 쓸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의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책들,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주는 책들, 그런 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들 중에도 그런 대표적인 소설들 있죠. 이를테면 박완서 씨의 소설 같은 것들, 이제 자전 소설들 있잖아요. 그만둔 시간을 누가 먹었어, 이런 거. 그런 책들이 역사 안에서 개인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막 풀어내는,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풀어내는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전체 역사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뭔가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이 절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절판 안 된 책으로 좀 골라주시죠. 근데 저는 이 책은 절판이 되긴 했지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도서관에는 있어요. 도서관에 있는데 한 번쯤,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불볕 속의 사람들이나 하이파에 돌아와서 정도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갑툭튀 국가였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갑툭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 그 공간에서 2000년간 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냥 그렇죠. 억지로 국가를 만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지금 아직까지 5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소설을 이제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유럽인들의 시각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쟤는 왜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래? 라는 거고.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인 그 수지 여사가 로힝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도대체가 왜 저렇게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군부에 대해서 침묵을 하느냐. 또 다른 침묵은 또 다른 지지가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로힝야족이 뭘 했냐를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로힝야족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 속에서 과연 수지 여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각 지역별 역사인 거잖아요. 예. 근데 중동 분쟁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부분들 만들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소설, 그리고 이야기, 이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되게 그 대변인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1970년대, 60년대에 그 대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자신의 어떠한 생명 자체는 사실은 버리고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마 문체 자체가 되게 처연한, 그리고 좀 단호한 그런 어떠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돈도 없는 집단이고, 그러니까 나라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예,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한 절망의 어떠한 첫 번째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절판된 게 아닌가. 왜냐면 자꾸 이런 거 절판시켜야지.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갑자기 우울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창비가 알아서 절판한 게 아닌가. 꼭 안 팔려서만 절판한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안 팔려서 절판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팔려서 절판했겠지. 왜냐면 이게 1996년에 초판 발행해서 초판이거든요, 이 책이. 아이고. 근데 안 팔리죠. 제가 이 수업을 들은 게 2003년인가? 네, 그때도 초판이죠. 그때도 초판이 그때 산 거예요. 그때 산 건데 초판이잖아요. 네, 그럼 한 초판이고. 7년 동안 아무도 안 산 거잖아. 지금 초판 96년이면 거의 그 동구권 개방의 그 시기에 안 사죠. 지금도 초판이죠. 예, 그래서 아마 계속 초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중고가 막 10,000원씩이 올라가 있고 있는데 누가 사긴 사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인데 이거 중고 4,000원짜리입니다. 더 비싸게 만들어. 사람들 진짜 4,000원짜리 책을 샀으면은 4,000원에 팔아야지. 아니 중고를 갖다가 왜 10,000원에 팔고 그래. 이 책이 어떤 원래 우리가 옛날 대학 때 읽던 사회학 서적에 맞는 방식의 가격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출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글자체도 이게 딱 있고 거의 뭐 똑같죠. 뭐 똑같은 어떠한 느낌의 책. 책 냄새 똑같아요. 이 냄새. 되게 좋아하는 냄새인데. 향기 납니다. 향기. 책 냄새는 되게 좋아요, 청취자분들. 잘 고르시면은 되게 향기 나요. 이게 책 향기라는 게 여기 이런 데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 보관도 되게 잘하시네요. 책을 어떻게 이 정도 된 책 이런 향기가 나세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책을 막 쌓아놓진 않으니까요. 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의 보관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이긴 해요. 여기서 진짜 깨알 새로운 거 오늘 또 하나 또 깨달았다. 오늘 또 새로운 걸 또 발견했네. 이거 굉장히 보관 상태가 좋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책 향기예요. 이거는 아무나 낼 수 있는 책 향기가 아닌데 이 향기를 내시는구나.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그냥 대충 벽돌 쌓아놓고 만들어 놓는 그런 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형 집에 갔더니 그 왜 구운 벽돌 있잖아요. 구운 벽돌을 이제 공사장에서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책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쌓아놓는데 은근히 그게 폼나요. 그렇죠. 원래 괜찮아요. 구운 벽돌이 원래 책장으로 좋은데.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벽돌로 책장 만들어 쌓아두고 구운 벽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건데 이거는. 네,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청취자분들 어떡하죠? 저는 이 가산 카나파니 책들은 좀 누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작품성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에 보면은 막 문학적으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이게 출판이 안 된다는 거는 연구자가 적다는 얘기랑도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좀 영어로 쓴 거 아닌가요? 영어로 썼을 거예요. 네, 영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읽을 만한 이해도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읽기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소설이기도 하고 줄거리 자체가 막 뭐 굉장히 현학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읽기도 되게 편하고요. 내용 자체도 재미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한 번쯤 학생들의 경우도 읽기엔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읽고 나서 우울해하긴 하겠죠. 우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자체가 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 네, 그렇죠. PFLP. 그러니까 피에로의 이전. 그렇죠? 이전. 심지어 피에로 이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 전선의 대변인 겸 기관지 알 하다프의 편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나는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의 마지막 삶을 내가 처해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용기 있는 지식인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부비트랩이 장치된 차에서 72년에 결국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부자의 소행이건 그것이 뭐 외부의 테러이건 간에 결국
자기 시신이 처해 있었던 민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어떤 사람의 한 삶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작품도 많이 내고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영문과를 이를테면 영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거기 책에다 넣는 게 어떤 거냐면 막 셰익스피어 넣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영문과에 생각보다 제3세계 문학 쪽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살아있었으면은 이런 책을 좀 미리 출판해 놓고 노벨상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출판사들 어떻게 저는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그래 이걸 내가 판권을 사서 출판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자 이 사람 노벨상 받을 때까지 이런 건데 이미 돌아가셔서 사망자에게 노벨상은 안 주죠. 예, 안 주죠. 네, 안 주죠. 그래서 아마 묻힐 가능성이 높죠. 이 작품 자체도. 그러니까 좀 다시 또 어디선가 조금 출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쉽지 않겠죠. 안 읽으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영화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영화도 이게 흥미가 없어요. 아니 그 영화는 영화도 안 팔려. 영화를 개봉할 정말 독립 영화여야지. 그 영화 만들면 아마 압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죠. 이 정도 영화니까 결론은 뭐냐면 출판이 안 된다. 그렇지.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출판사에서 저희가 원래 그 망할 생각하고 원래 책을 잘 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나 지금은 좀 상태가 아니니까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요 책을 통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소설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색다른 형태의 이 학생들이 의외로 책에 봐라 이런 평전을 많이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많이 적어요. 책에 평전 넣기도 하는데 전태일 평전 넣고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넣는 게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할 수는 없어요. 이미 가격대 자체가 청취자분들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책이 아니다. 헌책방을 돌아다니시다가 혹시 이 책을 만난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구입하십시오. 불볕 속의 사람들입니다. 창작가 비평사죠. 그래서 갓산 가나파니의 소설이었습니다. 번역을 두 분이 하셨네? 예, 두 분이 하셨고 그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나눠서 한 것 같아요. 나눠서 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 소설들을 다 또 진행한 거니까 여기서 가자에서 온 편지도 여기서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 어디서 또 이런 책? 보관 상태 상당히 좋은 책. 보관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책. 저는 대학 때 문학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 문학 수업 중에 읽은 책들이 되게 여러 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문학 수업을 막 하나만 들은 게 아니고 각종의 막 동문학, 불문학 이런 교양 수업들로 거의 모든 수업이 다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도 절판된 책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절판. 아니 지금까지 나오는 책을 좀 찾아보세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절판됐으니까 절판 안 된 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책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하나 두 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불볕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은 이 청취자분들께 절판된 책을 소개해놓고 뭐 말을 그렇게 많냐고 얘기할까봐 서점과 헌책방을 다니시라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왜 저희 그 잡지 소개시켜드렸더니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출판사들의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그럼 헌책방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헌책방을 위해서 불볕 속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우리가 선정했다. 그래서 헌책방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